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기업의 주주가 되는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만약에 어떤 기업을 샀어요.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 당장 일주일 안에 5% 수익이 날 것 같아요. 뭐 여기저기 뉴스도 보고 하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. 사실 그거는 투기입니다, 그냥. 그러니까 내가 당장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. 기업 분석보다 여기저기 뭐 풍문이나 소문을 듣고 그런 거. 그러니까 약간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, 그 개념을. 그래서 회사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내가 바로 들어가서 약간의 수익을 당장 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, 약간 뭐 도박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투기라고 볼 수 있고, 투자는 뭐냐면 내가 결국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전 장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100주를 샀다고 치면, 삼성전자를, 그럼 지금 뭐 6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600만 원이란 돈이 이제 나는 투입을 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, 그럼 그 돈이 삼성전자에 들어가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내가 했을 때 주주의 돈은 기업으로 들어가요.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그 600만 원을 가지고,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으로 투자를 해요. 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거나.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, 그럼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누군가 사람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공장을 증설하고 그러면. 그럼 누군가 사람을 고용을 하고. 그럼 고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그 이제 실업자가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업률이 이제 감소하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내가 이제 직장을 얻었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, 직장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월급을 받아서 또 투자도 할 수도 있지만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.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, 소비를 많이 하면 기업은 당연히 돈을 벌잖아요. 그럼 기업이 또 돈을 벌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600만 원 투자했다면 저한테 배당을 해줘요. 그 배당금을 돌려주는 겁니다.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. 그러면서 경제가 커지고 회사도 커지는 건데,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거든요. 그렇게 해서 내가 투자한 게 별거 아니지만 기업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 나라의 경제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시나리오고, 그 과실을 나도 받는 거예요. 이제 건전한 배당을 통해서.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문화예요. 미국식 투자의 문화인데,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주식 투자하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투기, 그냥 나 6만 원에 샀으니까 6만 5천 원 팔고 빨리 나와야지, 이런 마인드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분명히 투기지만, 저는 지금 요즘에 뭐 방송 나가서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주식 투기하지 말고 투자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라. 그러면은 여러분의 계좌도 장기적으로 늘어나지만 건전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 기업들의 배당도 더 늘어날 것이고,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레벨업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. 그래서 저는 투기와 투자는 분명히 이런 면에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, 분명히. 나 투기하고 있구나. 근데 뭐 수익 나신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, 한번 주식 투자하실 때 그 후자의 개념으로 한번 내가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그 내가 이제 주주가 돼서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영원히 뭐 100년 만년 영원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, 그런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나를 배신한다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회사가 성장하는 게 이제 꺾인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,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져 가지고 경쟁 강도가 막 강화돼 가지고 막 이렇게, 특히 뭐 옛날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태양광 회사들이 우리 한국 되게 잘 나갔는데 중국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 실적도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실제로 이제 부도난 기업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업을 내가 그냥 100년 만년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내 계좌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시는 건 분명히 좋지만, 항상 투자하실 때 검증을 계속 하시면서, 기업이 영원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부지런히 하시면 분명히 저는 좋은 주식 투자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떤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, 또 아니면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냥 도박이다, 비투하면 망한다, 막 그런 게, 물론 비투가 좋은 건 아니죠.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.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직장인 분들이 자기 생업을 하면서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, 월급이라는.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생활비나 필요한 자금을 남겨두고, 옛날에는 그 자금 중에 일부를 내가 저축을 했잖아요. 근데 저축을 해도
집 못 사잖아요. 사실 불가능하니까. 그거를 이제 부동산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주식 투자로, 그러니까 그 여유 자금을 저축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투자,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저는 시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긍정적이긴 한데 또 현금이 부족한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. 아, 누구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나도 부동산 투자 진작 할 걸.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막차 놓치신 분들, 그러니까 그런 투자 계획을 이루셨던 분들이 좀 뒤늦게 어쨌든 주식 시장에도 좀 동참을 하신 건데, 어쨌든 지금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뭐 B2가 잘못됐다, 그냥 마냥 뭐라고 나무랄 게 아니라 그런 20, 30대 이럴 수밖에 없는 저는 절박함이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B2를 이렇게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게요.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, 지금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도 옛날엔 금리가 높았잖아요. 근데 요새는 굉장히 신용대출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를 되게 싸게 신용할 수 있고 5% 이하로도 충분히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. 그렇게 하면 만약에 내가 뭐 신용대출을 한 3%짜리를 받았다고 쳐볼게요. 3%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기대수익률이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PER이라고 하는데,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드리겠지만 현재 한국의 PER이 한 12배, 13배 하거든요. 그거의 역수가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에요. 기대할 수 있는. 그걸 계산해 보면 8% 정도 나와요. 그럼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3%를 빌렸는데 1년에 8%가 나와요. 만약에 이익이. 그럼 5% 먹는 거잖아요.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주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만약에 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5% 내가 빌려서 5% 수익이 나는데 투자 안 하겠습니까? 그건 저는 잘못된 게 전혀 아니라고요. 그래서 B2를 해서 정말 이상한 기업을 사시거나, 그거는 이제 뭐 본인 책임이겠지만 건전한 종목을 사고, 그 다음에 너무 막 이렇게 투기적으로 하는 것만 아니라면, 지금 저금리 시대 또 이렇게 대출 금리도 워낙 싼데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닌데, 이런 투자 자체가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20, 30대 B2 자체는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 9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 이제 반도체고요. 반도체가 요새 좀 좋긴 한데 내년도에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. 반도체 좋게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누구나 인정하시겠지만 그 2차 전지, 전기차, 테슬라를 이제 비롯해서 이런 2차 전지는 누가 봐도 2025년 이상까지는 계속 성장할 섹터니까 그쪽 좋게 보고 있고, 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옛날과 다르게 좀 많이 그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경쟁력이 생긴 것 같아서 자동차도 좀 좋게 보고 있고, 그 다음 내년에 그 스마트폰 쪽도 보니까 그 중국의 화웨이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판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지 못하잖아요, 규제 때문에.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좀 반사이가 얻을 것 같아서 스마트폰도 좀 좋게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약간 부진했던 섹터 쪽에서는 저는 백화점. 왜 백화점이냐면, 일단 내년에 백신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어요. 스테이 앳 홈이라 그러죠. 이제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져요. 그러면은 뭐 가장 흔히 또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뭐 아무래도 아울렛 같은 데 있잖아요. 아울렛이나 백화점 이런 데를 갈 것 같고, 거기다가 이 백화점 쪽에서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, 이게 경기가 안 좋은데 또 일부 백화점은 막 출점을 하더라고요, 공격적으로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제정신인가, 이 불경기에 누가 백화점 간다고. 근데 공격적으로 해요. 근데 알아보니까 백화점은 불경기인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경기긴 하더라도 백화점을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소득도 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, 약간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난 서비스 필요 없고 그냥 가성비가 좋으면 온라인에서 옷을 사잖아요. 근데 그것보다도 약간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서비스 받고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은 백화점으로 가는데, 그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갈 사람은 다 갔어요. 그 백화점으로 갈 사람은 이제 백화점으로 가고, 이게 이제 그 재편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내년도 백화점 좀 좋게 보이고, 그리고 뭐 주가 측면에서도 정말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. 진짜 지난 한 5년간 내리막길 걸어서 더 이상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, 좀 안 좋았던 섹터 중에서는 좀 백화점주들도 한번 좀 다크호스로 눈여겨보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그 최근 이제 저희 그 3프로 TV라고 유튜브 이제 경제 채널에서 5명의 이제 출연을 이제 저 포함해서 5명 출연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이제 파트를 나눠 가지고 내년도 전망을 한 거고요. 그다음에 뭐 증권사 다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. 한 분은 펀드 매니저시고 저는 업종을 찍었습니다. 그냥 내년에 이 업종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한 15개 정도 써놨어요. 그래서 자료분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 앞에 내분과 관련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다 이걸 정립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 단락이거든요. 그럼 구체적으로 뭐뭐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 적어 놨으니까 한번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좀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민망하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좋은 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기업은 약간 토끼처럼 빨리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해야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열매도 빨리 얻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토끼처럼 하세요. 그러니까 빨리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시고 사실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. 아니 내가 삼성전자 오늘 샀는데 내일 10% 가는 게 좋지 한 달 후에 10% 가는 게 좋겠어요.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한데 그거는 그냥 욕심이죠.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. 한 달 후에 10%일지. 그 다음에 사실 삼성전자만 해도요. 올해 11월까지만 아까 10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. 못 올랐어요. 그러다가 11월 한 달 만에 20% 올랐어요. 단 한 달 만에.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때 못 견디고 재미없다고 던지신 분들은 땅을 치고 좀 후회하시고 그냥 거북이처럼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니까 난 주주 마인드로 그냥 버티겠다 하신 분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죠.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 정말 이제 황제주가 돼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좋은데 이게 한 달 전하고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. 근데 사실 기업 가치가 바뀐 건 없어요. 똑같아요. 똑같은 기업인데 상황이 좀 바뀌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거북이처럼 좀 느리더라도 여러분들 계좌가 안정적으로 증식을 하려면 진짜 천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안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버티고 아니면 좀 흔들리면 더 사고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그냥 월급 받아서 삼성전자 더 사고 아니 저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택시기사 분인가요? 그분이 삼성전자만 20년 동안 20년째 계속 사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셨대요. 그 삼성전자 하나만 해가지고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사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그 거북이처럼 좀 하실 것은 이제 그런 의미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너무 남들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있고 만약에 제가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샀는데 마이너스 5%예요. 근데 옆에 있는 제 친구는 뭐 예를 들면 B라는 종목을 샀는데 뭐 3일 만에 막 20% 수익이 난 거예요.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멘탈이 이제 나갑니다. 사실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. 왜 내 계좌는 이 모양인데 쟤는 저럴까? 분명히 삼성전자 좋은데 그냥 갈아타버려요. 삼성전자 안 가는 걸 팔아버리고 이쪽 이제 한 20% 오른 걸 사버려요. 그러면 이미 20% 올랐잖아요. 근데 더 갈 줄 알고 샀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바뀌어버려요. 나중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0% 까먹고 삼성전자 이제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고 내 계좌는 까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을 나는 건데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. 주변에 보면은 그걸 못 견디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 친구 계좌는 친구 계좌예요. 친구가 수익 나는 게 친구 수익 났으면 뭐 우리가 술 한잔 얻어먹을 수 있는 정도지 그 친구가 뭐 1,000만 원 벌었다고 여러분한테 뭐 갑자기 500만 원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. 이 친구가 500만 원 까먹었다고 내가 500만 원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나 주변 지인분들 계좌에서 수익 나는 거는 그건 그 사람들 몫입니다. 내 계좌가 중요한 거예요. 나만 벌면 돼요. 사실 주식주장.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거북이처럼 느리고 천천히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수익을 나건 그건 다른 문제예요. 내가 확실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냥 거북이처럼 우직하게 장기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좀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워낙 하시던 분들은 되게 잘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경험이 많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도 약간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. 우리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. 어떤 달은 정말 내가 뭔가 퍼포먼스가 되게 잘 나오는 달도 있고 어떤 달은 정말 우울할 때도 있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
그 잘 될 때 있잖아요. 잘 되는 사이클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 우쭐해지셔가지고 좀 사실 겸손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왕자가 된 마냥 그냥 잘 될 때 이제 그 내 현금 가지고 하다가 이거 봐 너무 좀 잘 되니까 분위기 맞춰서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종목에도 막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만하면 안 되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잘 될 때 물론 본인의 실력도 있는데 시장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너무 자만을 해요. 그래서 저는 다치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냥 평소대로 자기 원금만 갖고 하셨으면 그렇게 안 다쳤는데 그리고 신용이라는 대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도 되거든요. 근데 그럴 때가 대부분 과열권이에요.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, 잘 하시던 분들이나 경험 오래 되신 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너무 자만하지 말고 저도 항상 그래요. 시장에 좀 겸손하자. 저도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상담할 때 어떨 때는 정말 한 2주 동안 제가 말한 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저도 당연히 우쭐해지겠죠.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생각 품잖아요. 바로 2주 동안 다 틀려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겸손해야 돼요. 그 미스텝 제가 뭐 이제 책을 출간했지만 그 책 제목도 미스터 마켓인데 시장은 이 되게 변동이 정말 심해요. 오늘 활짝 웃었다가 내일은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요.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변동이 너무 심한데 그런 거에 멘탈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항상 저는 겸손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실 겁이 더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처음 하시는 분이 못 모르고 이제 남의 얘기나 유튜브나 이런 거 그냥 약간의 정보를 받아서 샀는데 사자마자 그냥 수익이 크게 나는 거예요.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모르고 샀는데 그냥 시장이 좋아서 간 건데 그냥 수익이 뻥뻥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제 실력으로 착각을 한 거죠. 근데 그 처음 하신 분들은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. 왜냐면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냥 주식이 너무 쉬워 보여요. 근데 이제 이번에 특히 그런 게요. 4월부터 주식하신 분들이 7월까지는 웬만하면 다 벌었어요.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. 8월 달에 장이 어떻게 됐냐면 한번 이렇게 출렁거렸거든요. 갔다가 다시 9월에 또 출렁 이러니까 그때 초보 투자분들이 정말 손실을 많이 봤어요. 왜냐면은 잘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샀는데도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. 그때 올라갈 때,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경험 많은 분들하고 좀 비슷한 얘기지만 특히 처음 하신 분들이 이번 올해 8월 달에 많이 나가셨어요. 못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. 그러니까 자만심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냥 못 모르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. 그래서 특히 초보자 분들도 초심자 행운을 좀 믿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좀 공부 먼저 해보시고 공부를 한 다음에 충분히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투자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